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훈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MWC 2022년 이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당장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MWC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잡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오늘 과연 그 수혜주는 무엇이고 지금부터 담아봐야 될 건 과연 무엇인가? 자,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10배는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는 과연 무엇일지, 자, 지금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당장 언제로 일정이 잡혀져 있느냐, 다음 주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가지고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세계 가전 박람회 보다는 덜하지만 세계가전 박람회 다음으로 또 큰 축제가, 큰 행사가 뭐냐고 하면 이제 바로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WC 관련해서도 우리가 늘 매년 이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본다든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찌됐든지 이 MWC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좀 이제 알고 가시면 좋겠죠. 일단은 관련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최근에 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웬만한 행사들이 다 뭐했어요?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WC 역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번에 MWC가 어떻게 되는다? 3년 만에 뭐한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만에 어떠한 또 이슈가 나와줄지, 이 3년 만에 과연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급등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이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과연 숨지고 있던 애는 누구일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 MWC에서 나오는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왜? 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AI, 로봇, 메타버스, 6G 다 들고 간다. 어디 통신사들 다 들고 간다. CEO 3년 만에 MWC 집계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뭐 한다고요? 그냥 돈 되는 사업, 그러니까 요즘 이슈는 다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면은 이제 개요를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MWC 2022라고 되어 있고 개요되어 있는데 바르셀로나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라고 되어 있고요. 일시 적혀 있고, 여기가 중요한 게 뭐예요? 주요 주제가 5G, 6G, AI, 메타버스, 오픈랜망, 이용대가 문제 등 기타 등등인데 뭐다? 너무 많다.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MWC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너무 많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로봇 관련 수혜주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AI 관련 수혜주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MWC라고 하면은 3사가 뭡니까? KT, SK, LG겠죠. 그럼 이 3사가 과연 이번 행사에 무엇을 집중을 하는가? 물론 이 3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5G, 6G, 메타버스 다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하자?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는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떤 게 있느냐? 자, 일단 SKT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 MWC에서 뭐 하겠다? 인프라 가상화 기술 개발 성과를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게 VLAN이라고 뭐 적혀 있고 5G 뭐 이런 거 뭐 가상화 기지고 뭐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5G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VLAN 개발 및 시연한 내용을 MWC 전시장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충 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가상화 기지국, 기지국 접속망 장비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탑재해가지고 쭉쭉쭉 하는데, 여기 대충 읽어보면 뭐합니까? 뭐 장비, 기술, 장비, 기술, 인프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뭐 대충 뭐 요약해놓은 게 뭐다? 보면은 SK는 뭐한다? MWC에서 5G 선진화 기술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5G 기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비,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뭐예요? 그 인프라 가상화 기술, 뭐 VLAN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된다. 5G 기술 관련해 가지고 장비 쪽. 그래서 보면 뭐라고요? SKT가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 게 2월 21일이죠. 오늘 나와 있는 게 삼성과 에릭슨과 노키아와 뭐 하겠다? 5G 장비의 진화를 이끌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SKT 같은 경우는 뭐 하겠다? 이번 MWC에서 인프라 가상화 기술 성과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대충 핵심을 요약해보면은 5G 장비, 그러니까 5G 장비, 5G 통신 장비 진화, 여기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 LG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자, LG 같은 경우도 뭐래요? LG U 플러스, XR 콘텐츠 등 5G 서비스 체험존 운영하는데, 뭐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전 세계 통신사들과 뭐 하겠다? 5G 협력 기회를 발굴하겠다. 그래서 5G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 과제인 오픈랜, 이제 오픈랜, 그 오랜이라는 표현도 쓰고 오픈랜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좀 다르긴 해요. 오픈랜과 오랜, 그 다음에 아까 했다시피 인프라 가상화 기술에서 VLAN 이렇게 좀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수혜 받을 수 있는지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픈랜에 주력하겠다. LG 플러스는 뭐다? 오픈랜에 주력을 하고 있다. 5G 시대 이동통신만의 주력 기술이 오픈랜에 PC 뭐 이런 거 뭔지가 안 중요해.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느냐? 자, 이통사와 네트워크 장비 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위해 협력 중이다. 여기도 뭐라고 한다고요? 네트워크 장비 기술. 그래서 LG 플러스도 이번 MWC를 통해서 5G 네트워크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메타버스를 이끌어가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 그래서 뭐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서도 얘기한 게 뭡니까? 삼성전자, 노키아 등 통신장비 단말 제조사 부스를 방문해 올해 사업 방향과 ICT 트렌드를 직접 탐색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이야기한 게 뭡니까? 통신장비라는 거예요. 5G죠. 그러니까 일단은 LG U 플러스도 뭐다? LG U 플러스도 이번 MWC에서는 이제 오픈랜 쪽에 얘네 좀 집중을 하겠죠. 집중을 하겠지만 어쨌든 오픈랜 역시도 뭐다? 기술에 이제 집중을 하고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하겠다 했는데 오픈랜 역시도 뭐다? 우리가 5G에서 이제 여기서 통신장비 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통신장비 단말 제조사 부스를 방문한다. 그래서 오픈랜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여기 나온 그 설명 뭐 뭔지 모르시면 되고 읽어보면 대충 나와요. 개방형 무선 접속망 쭉쭉쭉 나와서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있고 뭐 뭡니까? 아까 저런 거 나오는데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오픈랜이 뭐고 오랜이 뭐고 아까 이야기한 인프라 가상화 기술이 뭐고 이런 거는 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이 SKT와 LG가 지금 이 공통되게 들어간 게 뭐다?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오픈랜이 뭔지 이게 왜 안 중요하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뭐라고 해? 세계적으로도 무선 접속망 장비를 개방형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고 관련 기술로는 VLAN과 함께 개방형 규격으로 다양한 제조사 장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VLAN과 오픈랜은 어차피 어느 정도 이제 긴밀한 이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둥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VLAN의 기술과 어플랜의 기술이가 여기서 필요한 뭐 장비,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뭔가 교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SKT 같은 경우 개방형 기지국 관련 글로벌 연합체인 오픈랜 얼라이언스와 5G 포럼 프론트홀 워킹 그룹에 참여하고 오픈랜 기반 개방형 뭐예요? 오픈랜 기반 개방형 5G 기지국 표준안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을 반영했다. 그래서 통신장비 분야 국내 뭐 쭉쭉쭉 해가지고 실증도 나온다.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얘네를 둥 떨어지게 놓고 볼 게 아니라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도 괜찮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MWC 통해서 SK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방형 뭡니까? 이제 인프라 가상화 기술 해가지고 개방형 기술을 통해가지고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LG 역시도 5G 통신 장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MWC에서 사실 너무 많지. AI, 로봇, 뭐 너무 많잖아요. 메타버스 등등등 너무 많은데, 이미 SKT라든지 이 LG가 지금 공통되게 꺼내들고 있는 카드는 뭐다? 이 5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게 분명히 더 크게 수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를 선택 못할 거라고 하면은 교집합으로 이어져 있는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예전에도 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 정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못 찾을 거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일자리가 그래도 먹고 들어간다.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왜? 개나 소나 다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SKT도 뭐 얘기해요? 5G 통신장비 이야기가 나오고, LG도 뭐 이야기가 나와? 5G 통신장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 그래도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여기서 하나만 히트 쳐줘도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MWC에서는 AI, 로봇, 메타버스, 뭐 6G 이런 거 다 내팽겨 쳐두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저는 뭘 봤으면 좋겠느냐, 5G 통신 장비관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KT는 좀 아닌데 이거 너무 아니지 않을까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KT도 보면은 이번에 MWC에서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지. 최근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최근에 KT 역시도 오플랜을 통한 멀티밴더 기지국 상호 연동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5G 장비 연동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중소기업에 제공해. 뭐라 돼 있어요? 이 KT 역시도 다양한 제조사에 5 장비 연동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중소기업에 제공해 국내 오픈랜 생태계 활성화도 지원하겠다. KT가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 올해 얘기한 거예요. 왜? 올해. 그래서 또 동일하게 오픈랜 관련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다. KT 역시도 관련해가지고 그 뭡니까? 이번 MWC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KT는 사실 뭐 뉴스를 통해 찾을 수는 없지만 올해 초 5G 통신 장비 이런 장비 관련이 제공 여기 나오죠? 생태계 활성화도 지원하겠다. 지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자? 우리는 5G 통신 장비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여기 나온 것도 솔리드, 뭐 KMW 쭉쭉쭉쭉 많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오늘 종목은 여기 나왔어요. 뭐다? 솔리드. 오늘은 왜 하필이면 또 솔리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으냐? 이거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또 이슈가 됐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픈랜, 제가 계속 얘기한 오픈랜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오늘 솔리드가 어땠냐고 하면 장중에 뭐 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5G 오픈랜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오픈랜 얼라이언스가 참여 부각이 뜨면서 뭐 했다? 삼성전자 관련한 모멘텀 솔리드가 이번에 살짝 이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LAN 솔루션이 적용된, 아까 얘기했던 오픈랜과 VLAN 다 들어가게 되죠. 그 솔루션이 적용된 쭉쭉쭉 나오면서 솔리드가 오늘 단기 시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은 약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제 오픈랜 관련해서 이제 이목을 끌어주고 이제 다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MWC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어준다고 하면 충분히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 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저가 매수의 메리트 기회예요. 보면은 이제 과거 이제
저항대 돌파하고 지지받고 한착 날렸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지키면서 하면 굉장히 좋고,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대 5천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날릴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을 해요. 5천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잘 진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방 시세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해주고 싶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뭐라 해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도 오픈랜 이쪽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뭡니까? 10배 성장 저평가 우량주라 했는데,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 보면 10배 이상 이미 성장했어요. 10배 이상 성장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업 미그럼 보면은.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뭐예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1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해서 대략 한 3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얘기한 게 뭡니까? 2020년도에 연간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마이너스 169억이었어요. 지난해 2021년도에 얼마다? 69억. 우리가 1억이라고 쳐도 60배입니다. 거의 10배 이상은 그냥 상승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실적에 대한, 그 다음에 최근 실적 역시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실적이 있죠. 2022년도 219억 영업이익이 2023년도가 289억을 해서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보다도 대략 이제 한 4배 정도는 영업이익이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대로만 가준다면 적어도 4배 정도는 주가가 더 상승해줘야 맞다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뭐 이런 실적 때문에 꼭 실적을 따라 주가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오늘이 MWC라는 종목을, MWC 아니죠, 솔리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MWC를 코앞에 두고서 이제 모든 이동 3사가 이제 이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교집합으로 나와 있다. 이것을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미 AI, 로봇, 아까 했던 뭐 6G, 뭐 이런 것들, 메타버스 관련 애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찾아보셔도 괜찮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다? 어차피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집을 수 없다고 하면은 이 세 기업 중에 누가 하나만 터져도 충분히 터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5G 통신 장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우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